여러분 혹시 이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중앙은행 총재가 환율 방어를 완전히 포기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환율 급등,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과 데이터가 말해주는 우리 한국 경제의 진짜 모습은 어떤지 제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포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1,530원이었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이 숫자를 깍 찍어버렸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보는 숫자였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1997년 IMF 외환 위기에 그 끔찍했던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죠. 자영업자분들, 원자재 수입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였을 거고요. 또 해외에 자녀 유학 보낸 부모님들, 아마 매일 밤 잠 못 주무셨을 겁니다. 그만큼 1,53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삶에 던진 충격파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이런 끔찍한 소문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던 그 공포가 다시 시작됐다는 자극적인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공포감에 휩싸여서 정말 애써 모은 주식을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고 저 비싼 값에 달러를 사려고 은행으로 달려가셨을 거예요. 이런 공포 심리라는 게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옆집 김대리는 달러 샀다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이른바 포모 심리가 시장 전체를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막 몰고 갔고, 이게 또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패닉이 과연 맞는 걸까요? 아니면 대중과 언론이 뭔가 크게 놓치고 있는 데이터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환율 급등은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 즉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생긴 게 결코 아닙니다. 펀더멘탈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가, 그 기초 체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물가는 안정적인지, 수출은 잘해서 돈은 잘 벌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달러는 충분히 쌓아뒀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데이터는요, 한국 경제의 이런 핵심 지표들이 여전히 아주 견고하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요, 두 가지 전혀 다른 성격의 요인이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딱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동에서 갑자기 전쟁이 심각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휙 넘어버린 거.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선 더 많은 달러를 주고 원유를 사올 수밖에 없으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안 내리고 버티면서 달러 자체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킹달러 현상까지 겹쳤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 내부에 오랫동안 골마터진 아주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내부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젠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아예 독 밑바닥에다가 미국으로 바로 가는 거대한 하수구 파이프를 그냥 뻥 뚫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반도체를 열심히 팔아서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면 뭐합니까? 그 돈이 국내에 머물면서 투자를 일으키고 소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벌어오는 족족 저 하수구 파이프로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 거대한 하수구 파이프의 실체는 바로 이 숫자 255조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추정되는 개인 투자자, 즉 서학개미들이 들고 있는 해외 주식 규모예요. 255조 원. 이게 감이 오세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매일 몇 시간 달러로 바뀌어서 태평양을 건너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화 가치가 이걸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과거의 자본 유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훨씬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편도 티켓이라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이 없는 돈이라는 거죠. 옛날에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은 해외에서 돈을 벌면 결국엔 다시 엔화로 바꿔서 일본으로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학개미들의 돈은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미국 기술주에 그냥 꽁꽁 묶여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올 유인이 거의 없는 구조적인 자본 이탈에 가깝습니다. 아니, 왜 안 돌아오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주식시장은 맨날 주주들 뒤통수나 치고 지배구조는 엉망이고 맨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소리나 듣고 이러니까 차라리 미국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미국 주식은 그냥 투자처가 아니라 한국 시장의 대안이자 탈출구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이 공포의 표면 아래에서 물 밑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환율 숫자만 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사실 한국 경제의 심장은요, 역사상 유례 없이 강력한 힘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4월 단 열흘 동안의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6.7%나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핵심인 반도체 수출은 152.5%. 이건 뭐 경이로운 수준이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수출이 이렇게 잘 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막대한 양의 달러가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서학개미들의 달러 수요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힘이고 원화 가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인 거죠.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환율이 높으니까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인 거죠. 똑같은 100달러짜리 반도체를 팔아도 예전에 1,300원일 때보다 지금 1,500원일 때 원화로 바꾸면 매출하고 이익이 훨씬 커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한 엔진이 드디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 효과입니다. WGBI,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국채 클럽 같은 거예요. 여기에 가입이 된 거죠. 그러면 전 세계의 아주 거대한 연기금이나 국부 펀드들이 이 지수에 편입된 나라의 국채를 마치 우리가 월급날 자동이체에 걸어놓은 것처럼 기계적으로 사들여야만 합니다. 이 효과로 앞으로 8개월 동안 최소 75조에서 최대 97조 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달러가 쫙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하나 뚫린 셈입니다. 이 WGBI 자금은요, 단타치고 빠지는 그런 투기성 자금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재밌는 비유인데요. 우리가 헬스장 끊어놓고 바빠서 한 번도 못 가도 회원비는 매달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잖아요. 딱 그런 돈이에요. 전장이 나든 말든 외부 변수랑은 전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한국 국채를 사야만 하는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죠. 이 돈은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아주 든든한 방어벽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개인들이 공포에 떨면서 주식을 내다 팔 때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돈, 이른바 스마트머니는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공포가 절정에 달했던 4월, 단 11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5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 주식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산이 딱 선 거예요. 지금 1,500원의 달러를 바꿔서 한국 주식을 사두면 나중에 환율만 1,300원으로 떨어져도 가만히 앉아서 15% 이상을 버는 거네? 근데 만약에 주가까지 오르면 이건 뭐 대박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은 환율 하락과 주가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국의 우량 자산을 헐값에 쓸어 담은 겁니다. 그들은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을 대한민국 최고의 우량 자산을 역사상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본 거죠. 워렌 버핏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4월의 한국 시장이 바로 이 투자 격언이 현실이 된 현장이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개인 투자자들이 망했다 소리치면서 집어던진 우량 주식을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조용히 주워 담고 있었던 거죠. 위기는 누군가에겐 공포지만 준비된 사람에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의
흔들리지 않는 통화 정책이었죠. 사실 그때 미국이랑 우리나라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성장을 핑계로 어설프게 금리를 내렸다면 정말 끔찍한 자본 유출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굳건하게 동결해버립니다. 배짱이 대단한 거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앞에서 본 강력한 수출 실적과 WGBI 편입이라는 튼튼한 펀더멘털을 묻었던 겁니다. 이 결정은 투기 세력들한테 원화 약세에 함부로 베팅했다간 큰 코 다친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셈이죠. 그리고 정부가 진짜 머리를 잘 썼어요. 무려 26조 원이 넘는 대규모 민생안정 예산을 풀었는데 놀랍게도 국채 발행, 즉 빚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반도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거친 거예요. 그 남는 세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한 이른바 빚 없는 추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풀었다면 시장의 원화가 너무 많이 풀려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초과 세수를 활용하니까 통화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었죠. 이건 물가도 잡고 환율도 안정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아주 외과수술처럼 정교한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펀더멘털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운데 정부는 마침내 우리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그 밑빠진 독에 뚫린 하수구 파이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의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RIA, 국내 복귀 투자 전용 계좌라는 제도입니다. 정부도 더 이상 서학개미들의 자본 유출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거죠. 예전 같았으면 해외 투자 못하게 막아! 이랬을 텐데 이제는 방향을 180도 바꾼 겁니다. 억지로 막지 말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우리가 파격적인 혜택을 주자 이렇게요. 아주 스마트한 접근이죠. 이 제도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저 255조 원에 달하는 서학개미 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서학개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주식으로 10억 원을 벌었어요. 와, 기분 좋죠. 근데 원래대로라면 양도소득세 22%,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피 같은 돈인데? 그런데 정부가 와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 돈 RIA 계좌를 통해서 한국으로 가져오시면 세금 2억 2천만 원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어요. 이 계좌로 들어온 돈은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는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을 줘서 해외 자금을 끌어오고 그 돈이 다시 우리 자본시장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4개의 아주 강력한 힘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걸 목격하고 있어요. 첫째, 반도체가 이끄는 막대한 무역 흑자. 둘째, WGBI 편입에 따른 안정적인 패시브 자금 유입. 셋째, RIA 제도를 통한 해외 자금의 국내 복귀. 그리고 넷째, 잠재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까지. 이 4가지 힘이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막 시너지를 내면서 힘을 합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 4가 되는 거죠. 무역 흑자로 달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RIA로 해외 자금까지 돌아오면 원화 강세 압력은 2배가 될 거고 여기에 WGBI 자금까지 들어오면 외환시장의 안정성은 훨씬 더 견고해질 겁니다. 그래서 주요 금융기관들도 대부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났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다. 이렇게요. 일부 기관은 올해 3분기쯤이면 환율이 1,400원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달러를 사기보다는 앞으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에 대비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옛날처럼 1,100원대까지 쫙 빠지기는 힘들 거라는 분석도 많아요. 서학개미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으니까요. 아마 1,300원대 후반이 새로운 기준선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으니 모든 예측을 맹신하기보다는 큰 흐름이 이렇구나 정도로 참고하시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두가 공포에 휩싸여서 한 방향으로만 달려갈 때 진짜 기회는 오히려 그 반대편,
데이터에 근거한 냉정한 분석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1,530원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공포의 실체는 펀더멘털의 붕괴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한국의 핵심 자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현재 경제 상황은 이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AI 슈퍼사이클이 이끄는 수출이 달러를 벌어온다. 둘째,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구도적 자본 유출이 원화 가치를 짓누른다. 셋째,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적 노력이 외환시장의 방어선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 힘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모습을 결정할 겁니다.